태백산 자락은 새벽이면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1973년 초봄 강원도 영월의 작은 마을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은실은 이미 마당에 나와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은실아, 물이 찼다.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정순이가 부엌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까지,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이모 옥분이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손은 생명을 만지는 거란다. 깨끗해야 해. 삼파 옥분 이모의 말은 은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실은 15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고 가장 부지런한 손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사였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발판을 밟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실은 천 조각을 정리하고 실을 꿰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지만 가끔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옥분 이모는 달랐습니다. 말이 많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마을 어디선가 산기가 시작되면 이모는 가방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은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실아, 물 끓여라. 수건 깨끗한 거 꺼내고. 이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실은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산모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생명이란다. 이모가 은실에게 말했습니다. 은실은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은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아버지 한태섭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은실아, 내가 시집갈 나이가 됐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은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공부,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옥분 이모처럼요. 산파,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다. 시집이나 잘 가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실은 그날 밤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저 잘못된 거 바라는 걸까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내 꿈은 틀린 게 아니야. 세상이 좀 늦은 거지.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봄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읍내에 간호학교가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옥분 이모가 말했습니다. 은실아,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방법은 있어. 어떡해요? 세상은 넓단다. 내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야. 이모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실은 밤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교과서였고 옥분 이모가 구해준 의학 잡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라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바느질 연습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은실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오기 전 은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길을 찾겠다고. 산자락 아래 작은 집. 그곳에서 한은실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등성이를 넘는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를. 1975년 봄 은실은 20이 되었습니다. 옥분 이모의 도움으로 강릉 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간호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은실 씨, 이쪽 환자분 혈압 좀 재주시겠어요? 간호장교가 불렀습니다. 은실은 서툴렀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잘하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군의관 중위, 28살,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참 정확하네요. 간호학교 다녀요. 아직은요. 준비 중입니다. 그럼 더 대단한데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은실과 도현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병동을 돌 때, 약품 창고를 정리할 때, 도현은 은실에게 의학 용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수추어라고 해요. 봉합이라는 뜻이죠. 봉합, 생명을 꿰매는 거네요. 당신 표현이 더 아름답네요.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실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뒤뜰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실 씨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당신의 손엔 그 힘이 있어요. 도현의 말이었습니다. 은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8월 초 도현이 말했습니다. 은실 씨, 저 다음 달에 서울로 전출됩니다. 네, 본부 발령이 났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은실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정자에서였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은실 씨, 저와 함께 서울로 가주실래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은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여름 두 사람은 짧은 행복을 나눴습니다. 바닷가를 걸었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아세요? 거기 간호학교가 유명해요.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은실 씨는 충분히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예요. 은실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도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하지만 9월이 되기 전 은실은 알아차렸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옥분 이모가 은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실아,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 씨는 알아?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에게 말하기 전에 전출 명령이 앞당겨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인사 이동이었습니다. 도연은 사흘 안에 떠나야 했습니다. 은실 씨, 제가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도연은 은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생명을, 두려움을, 혼란을. 네, 기다릴게요. 도연이 떠난 후 은실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은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뭐? 애를 가뒀다고? 저녁상이 엎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비는 어디 있어? 서울로 갔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도망간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분은 몰라요. 가문의 수치가 되었구나. 내 얼굴을 들고 어떻게 마을을 다녀?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내 딸은 없다. 나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도 나서지 마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실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돈.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은실아. 춘천 옥분 이모한테 가거라.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있어야지. 내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새벽 은실은 집을 나섰습니다. 산자락에 안개가 깔렸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배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천행 버스가 왔습니다. 은실은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은실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은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춘천의 여름은 끝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였습니다. 옥분 이모의 집은 산빛 아래 있었습니다. 빗물이 마당을 타고 흘러내렸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은실의 배는 만삭이었습니다. 아이는 곧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실아, 괜찮니? 이모가 물었습니다.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무서워요.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엄마야. 이 아이를 지켜온 게 바로 엄마의 일이란다. 8월 14일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둔한 통증이었습니다. 허리가 당기고 아랫배가 무거웠습니다. 이모, 아파요. 옥부는 즉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시작됐구나. 괜찮아. 천천히 해.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은실의 진통은 점점 짧은 간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숨 쉬어. 크게 힘 빼고. 아, 이모. 내가 여기 있어. 무섭지 않아. 은실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진통은 더 강해졌습니다. 옥부는 조카의 다리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모, 아이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심장 소리 들려. 힘차게 뛰고 있어. 은실은 안도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열어! 옥분아! 문 열어!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실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빗물과 함께 한태섭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형부님, 왜 이러세요? 옥분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한태섭은 그녀를 밀쳤습니다. 비켜! 내 딸을 데려갈 거야! 지금 애를 낳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나? 그 꼴 봐! 가문의 망신이 어디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냐? 한태섭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은실은 진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너, 그놈이랑 어디 갔어? 연락이나 했어? 못했어요. 못했어.
그럼 버림받은 거잖아. 한태섭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부님, 제발 나가세요. 산모가 놀라면 위험해요. 이 꼴을 세상이 보게 둘 순 없어. 아버지, 아파요. 제발 가세요. 은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애는 태어나선 안 돼. 뭐 하시는 거예요?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태섭의 손은 이미 은실의 배를 눌렀습니다. 거칠게 힘껏. 은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옥분이 한태섭을 밀쳤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은실은 진통과 공포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한태섭의 말이 은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은실은 울먹였습니다. 옥분이 한태섭을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옥분아, 넌 모를 거야. 마을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한태섭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내 딸은 이미 죽었어. 그 애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남기고 한태섭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실은 경련하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은실아, 정신 차려. 옥분이 조카를 흔들었습니다. 이모, 아이는 지금 힘줘야 해. 애가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은실의 몸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새벽 4시 아이가 나왔습니다. 작고 축축하고 창백한 아이였습니다. 옥분은 재빨리 아이를 받았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입과 코를 닦아냈습니다.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애야. 옥분이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아기 울어요?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모. 은실아, 옥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기 보여주세요.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실은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 소리가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그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옥분은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은실의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멈췄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방 한쪽 작은 천보자기 속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요람은 비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은실아, 정신 차려! 옥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은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죽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세상은 침묵으로 덮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깊이 병들어 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 이도현입니다. 은실 씨 계신가요? 군복을 벗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당신이 도연 씨? 네. 은실 씨 어머니께 주소를 받았습니다. 옥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은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은실이가 많이 아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은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실 씨,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실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실의 목소리는 메말랐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천으로 덮인 작은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 거기 있나요?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실에게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실 씨,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요. 복수하고 싶으시죠? 저를, 아버님을, 세상을, 은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분노가 가슴을 찢어요. 하지만 은실 씨,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돌아오나요? 대신, 생명을 살리자. 그게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은실은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서울로 가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은실 씨를 간호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 꼴인데? 지금이니까요. 은실 씨, 여기 머물면 당신도 죽어요. 도연의 말은 옳았습니다. 은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같이 가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은실과 도연은 작은 산소 앞에 섰습니다. 춘천 외곽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은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울지 못한 그 울음을 엄마가 대신 세상에 들려줄게. 다른 아이들을 살리면서 도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도 약속할게. 생명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할게. 1976년 봄 은실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의 도움으로 간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손은 정확했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은실 학생, 정말 훌륭해요. 교수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 빚진 것이라는 것을. 졸업 후 은실은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건소 간호조산사로 일했습니다. 도연도 춘천 국립병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은실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같이 생명을 살려요. 그것이 두 사람의 서약이었습니다. 은실의 첫분만 케이스는 젊은 산모였습니다. 19살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무서워요, 간호사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은실은 산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가 나왔습니다. 은실은 재빨리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은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모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왜 우세요? 응, 괜찮아. 아주 건강해. 은실은 아기를 산모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울음이 나의 용서란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실은 수백 명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들을 다니며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1995년 도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은실 씨 후회 없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고마웠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년의 은실은 춘천 보건소에서 후배 간호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은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복수보다 돌봄이 더 큰 힘이었단다. 복수요? 응.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게 더 큰 힘이야. 2010년 은실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받지 못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실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도연과 찍은 사진, 아기들을 안고 찍은 사진, 보건소 동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작은 산소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실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약속 지켰어. 내 대신 많은 아이들을 살렸단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실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